생각의 힘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느낌은 어떠셨나요? 이연수님인가요? 정용수님인가? 어느 분이에요? 아,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외식업 쭈꾸미 전문점입니다. 쭈꾸미 전문점? 그때 그 사람 아니죠? 부산에서 혹시 하는 두 청년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제가 매장을 하나를 열었을 때 그날 저녁에 지도를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 지도에다가 점 300개를 찍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김밥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지 않았거든. 나는 반복되는 일을 되게 못해요. 내가 만약에 일제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잡아다가 고문하는 건 내가 견딜 수가 있는데 뜨개질 하라 그러면 나는 다 부를 거야. 목도리 하나 뜨라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 머리가 막 지근거려. 그냥 미리 굴 것 같아. 반복되는 일 되게 못하는데, 그래서 김밥 만드는 거를, 나는 음식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거를 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기업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항에 다닐 때 저기 직업 쓰는 난이 있습니다. 당신 직업 뭐냐고 묻잖아요, 세관에서. 그때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엔트러프너라고 써요. 기업가. 저는 기업가예요. 애초에 저는 기업을 통해서 돈을 벌 생각이지 장사로 돈을 벌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서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뭐냐면, 장사는 내가 다 잘하는 건 장사예요. 요리도 내가 제일 잘하고, 손님도 제가 제일 잘하고, 재무상태 재정 보고 하는 거, 회계 보는 것도 내가 제일 잘하고, 하다못해 걸레 잘하는 것도 내가 제일 잘해. 이건 장사예요. 그런데 사업은 뭐냐면, 내가 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직원들이 나보다 잘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뒤로 빠지는 사람은 사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로 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자기의 경제활동을 주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노동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복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하게 되면 내 동네에서만 1등하면 그만이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전국을 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장사는 이 동네에서 아무리 벌어봤자 그 돈인데, 그리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안 나오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오고, 이게 경계가 없기 때문에 수익도 무한대가 돼요. 가끔 내가 여기서는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제 밖에 나가서 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강연을 다니면 이 사람의 위치를 좀 크게 보여야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출판사고 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시간당 수입이 얼마라고 여기다 자랑해서 막 쓰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이제 그 숫자가 저는 시간당 1,200만 원이에요, 지금 수입이. 시간당 인건비 1,200만 원 줘야 돼요. 그럼 여기 지금 나 돈 안 받고 왔죠, 지금? 순 적자야. 근데 1,200만 원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갖고 있는 사업이 지금 생기는 수입, 그리고 자산이 증가하는 그 속도가 있어요. 매출이 커지면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 거, 그러면서 자산 증가하는 걸 다 계산해서 시간으로 1년 나눠보면 한 1,20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김밥을 팔았다면 얼마 벌 것 같아요, 시간당? 장사 굉장히 잘하면 한 12만 원? 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 노동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서, 미국에 있는 매장, 전 세계에 있는 매장에서 도시락을 하나 팔면 제가 아마 한 60센트 정도, 도시락 가격이 얼마니까 다 비용을 제하고 인건비 제하고 뭐 제하고 다 하고 나면 하나당 한 60센트 정도 들어요. 한 600원 정도가 제 돈이에요. 근데 이 600원짜리가 하루에 수십만 개가 팔리니까, 지금 어디서는 지금 막 팔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쪽엔 불 켜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세계로 들어가면 장사하는 거와 달리 경계가 없어진다고요. 수입의 크기도 없어지고. 장사는 그럼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이 먹고 행복하는 것에 내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장사해도 괜찮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서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글로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왕 내가 돈을 벌겠다고 생각했고 이 돈의 영향을 통해서 내 의도를 활치고 내가 스스로 내 자유 결정권,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결정의 능력을 확대시키고 싶은 사람은 전부 다 사업의 세계로 와서 기업가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건 뭐로 결정하냐? 내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내 생각의 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 300개 점을 찍었을 때, 이걸 찍고 나서
상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석떡볶이의 나상균 대표하고 나하고도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번 이 얘기 했었는데 며칠 전에도 만나서 한 개의 매장을 가진 사람이, 불과 한 개의 매장 가진 사람이 그날 저녁에 앉아서 지도에다 3.300개 찍어놓고 뭐라 했냐면, 300개의 매장을 가진 사람이 매장 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럼 300개의 점포를 가진 프랜차이즈 오너라면 그 안에 써져 있는 계약서가 미국 기준에 뭐뭐가 들어갈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상상을 하는 순간에 한쪽에서는 세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얘는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가 어느 점포에 갔는데 그 점포에서 고용한 직원이 불성실하거나 복장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안에 검열하러 들어갔을 때 못 들어오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별 사소한 거를 다 상상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그걸 그 당시부터 몇 달에 걸쳐서 계약서에 집어넣었어요. 지금 저희 계약서는 굉장히 재밌는 계약서예요. 이게 사실은 상상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13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똑같이 써요. 예측했던 상황들이 거의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해보지 않은 회사가. 그래서 추후에 이거를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의 5억을 들여서 합법적으로 이 내용을 다 세분한 계약서로 쓴 게 우리 회사 계약서예요. 점주와의 계약서. 아주 재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게 다 상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보면 여러분들이 나 이게 몇 번 어디 가서 맨날 하는 소리야.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오늘 본 걸 다 한번 생각해봐요. 뭘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방, 컵, 치약, 차 타고 내려오고 건물 보고 여기까지 다 여러분 눈앞에 보인 모든 이것들, 이건 뭐냐면 국회 방송인가요? 이게 뭐냐면 다 누군가의 상상물이에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미리 상상한 거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건물 이거 누가 상상했을까요? 이 도로 누가 제공했을까요? 전부 다 누군가의 상상물이란 얘기예요. 이 종이도 누군가의 상상물이고 여러분이 쓰는 볼펜, 책상, 노트, 막 눈에 보이는 모든 거는 누군가의 미미 상상한 다음에 그게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자신까지도. 엄마 아빠가 어느 날 무슨 재밌는 상상을 했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누군가의 상상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장 점포를 300개를 하고 우리 점주들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그 다음에 계약서는 어떤 모습을 갖췄고, 본사는 어떤 모습을 입고, 어떤 직원들이 있고, 우리의 유니폼은 어떻게 생길까, 이거를 다 상상하고 있습니다. 조스떡볶이 나상균 사장님 바르다 김 선생 만들 때 이 얘기를 들었는데, 햇살이 비치고 그 안에서 냄새가, 참기름 냄새가 나는 것이 상상했대. 나보다 한 수 더 높아. 고수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매장이 딱 만들어지고 300개를 딱 넘고 나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도 점주들 모이고 왜 직원들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앉아서 내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가소로워. 미안한데 가소로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모르는데 다 내 상상의 소유물이거든. 네. 자기들은 자기가 주체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이거를 몇 년 전에 이미 상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반대로 할게요.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거의 다 사업가고 또 지금 사업의 세계에 들어오고 싶고 하니까,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먼저 상상하면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그 상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면 여러분들이 상상한 세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살게 돼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이건 돈의 크기도 아니고 능력의 크기도 아니고 꾸준히 상상할 수 있는 크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이번 금요일날 강연이 페이스북 친구들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이건 좀 특별한 강연을 합니다. 100번씩 100일 동안 썼던 사람들만 다 부르기로 했어요. 오는 사람 다 오라고 했는데, 제가 학교에서도 지금 중대에서 지금 기업가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 제자들이 저보고 100번교 교주래. 100번교란 건 뭐냐면, 잘못하면 진짜 교주 되겠네.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써보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실제로 지금 오늘 저녁에 써보라고 하면 여기서 안 쓸 사람들이 99%, 불과 또 몇 사람 가서 써봅니다. 써보는데 쓰다가 중도에 포기할 사람이 거의 한 7, 80%, 마지막까지 쓰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쓰다가 포기하게 되면, 포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꿈이 나한테 그닥 절박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은 안 가져도 괜찮아. 뭐 100번씩 썼으면 준다는데도 그것도 안 갔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그리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한번 정말 내가 100번씩 써서 100일을 지내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한 번도 그런 짓 안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 각인돼요. 머릿속에. 각인되는 순간, 각인된 목표는 언제 이 목표를 잊게 되냐면 이루고 난 다음에 잊게 돼요. 근데 100번씩 100일 썼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만약에 100번씩 100일 써서 다 됐다면 나는 정말 교주가 돼 있을 거라고, 여기서. 네, 반대로 제가 물어봐요. 이제 금요일날 올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데 100번씩 100일 동안 써서 된 사람들 다 불러요. 근데 불러놓고 내가 물어볼 거예요. 100번씩 100일 동안 써서 된 사람들만 하고 놓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지금 이룬 목표가 100번씩 100일 동안 쓰지 않았다면 이루어졌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루어진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100번씩 썼기 때문에 됐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전에는 그 꿈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줄이면 100번씩 100일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쓴 사람 중에서는 그것 때문에 된 사람이 많아요. 결국 목표가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몇 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원리예요. 나는 전국적인 사업가가 되기를 항상 바랬기 때문에, 그게 꿈이었기 때문에, 남들은 도시락으로 보일 때, 그리고 저기 가서 매장 하나 얻어서 일하는 걸 꿈을 끼울 때, 김밥을 팔아서 돈을 벌기를 원했을 때 나는 그게 전국적인 모델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목표는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행운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현듯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둥글둥글 다 볼 수 있게. 근데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이 목표가 명확하게 자기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사람이 이 꿈을 찾게 돼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어떤 사람은 계속 가.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계속 운을 찾는데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지? 나한테는 왜 운이 안 오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복권 당첨해달라고 매일 기도했는데 하도 딱 하니까 하나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중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제 소원을 안 들어주냐고. 이놈아, 사야 될 거 아니야. 사고 난 다음에 빌어야 돼. 우리 꿈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룰 방법이 없어요. 휴스턴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 15시간 20분 걸리는데요. 여기 인천공항 코드가 ICN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ICN에다 마치고 오면 딱 15시간 20분이면 와요. 그런데 이제 지구가 둥그니까 앞으로 나가면 비행기 인천에 닿겠지 하고 만약에 조종사가 비행기를 날렸다 그러면 연료가 떨어지기 전에 휴스턴에 올 가능성이, 인천에 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꿈을 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는 부자가 되겠다. 이거는 꿈이 아니에요. 이건 희망이라고 봐야 돼요. 부자 그러면 내 기준 안에 부자가 뭔지를 정확하게 숫자로 적을 정도로 명확해야 돼요. 10억을 벌겠다. 100억을 벌겠다. 매장 1000개를 하겠다. 매장 500개를 하겠다. 순자산 얼마를 모으겠다. 그렇게 꿈 자체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지 않은 꿈은 마치 ICN을 맞춰놓지 않고 날린 비행기처럼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을 아주 명확하게 인지하세요. 충전 중인가 봐. 시간이 이게 지금 5시 반, 9시 반까지인가요? 네. 주관아 씨. 이거 우리 직원인가 봐. 작심삼일을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 나 이거 다 말아요. 뭔지 알아요? 3일씩 계속 하고 있어요.
가장 힘들 때 극복하는 방법. 가장 힘들 때 극복하는 방법 되게 쉬운 거 하나 알려줬습니다.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 거꾸로 얘기할게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이 그럼 대부분 다 잘했나 봐. 집에 가서 책상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어보신 분. 꽤 있네. 아니면 차 문을 닫고 통곡해 본 적 있어요? 있네. 이렇게 힘들었을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정신적으로 힘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은 의외로 해결할 수 있기가 굉장히 쉬운데, 특히 사업적으로 실패하거나 좌절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으냐면 몸으로 바꿉니다. 육체와 정신은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게 몸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몸이 같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위로가 필요하거나 좌절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실패의 환경에 놓여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씩 걷기 운동하세요. 운동화 신고 1시간 동안 걸어요. 그렇게 한참 하세요. 몇 달이고. 그래서 자신감이 좀 생기면 걷기에 재미가 붙으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제가 권하는 게 팔굽혀펴기예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하냐면 100개 하실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한 번에 100개 할 때까지.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 갑바가 커지면 또 가서 뭐 해요? 남자는 갑바.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갑바 키우면 다시 사업합니다.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마음의 상처, 마음의 위로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몸이에요. 몸이 건강하면 이걸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몸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써요. 이런 거는 가장 힘들 때 극복하는 거는 항상 제가 제안하는 게 정리할 거 하나 할게요. 이거 엉뚱한 얘기 하나 할게요. 이거는 누구한테 하고 싶으냐면 멀쩡하게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요새 잘 안 돼. 뭐가 잘 안 풀리는 사람들. 또는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그닥 걱정은 없지만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이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 대부분 지금 외식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외식기업 기업가들, 또 기업을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깨에 누군가가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들어야 될 얘기예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연결되어 있고 이 세상의 온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건드리면 사실은 좀 종교처럼 이상하게 될 수는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여러분들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거라고 믿어요. 성공도 좌우하고 실패도 좌우하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폭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과식을 하고 음식을 함부로 낭비하고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성공을 해도 다시 제 자신으로 꿇어앉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이 세상의 다른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아요. 다른 생명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결국 나도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리 잡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업종에 있지만 식품, 음식,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결국 뭐예요? 다른 것에 생명을 취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필요 이상의 생명을 먹는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한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지만 윤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음식을 뱃속에다 버리지 말길 바라요. 이거 뱃속에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경험으로 보면 음식은 남자 경우에 주먹 크기만큼 먹어도 끼니마다 3끼에 그래도 살이 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만약에 많고
절제하지 못하고 균일하지 못하다면 사실은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상황에서 문제가 다 생겨요. 사업도 잘 되다가도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이거를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절제하지 못한다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에게 약점을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되던 사업도 결국 한 방에 다 날아가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런 거를 내가 당장 잘 절제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모든 것에서 날 절제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거에도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그래요. 이런 음식들을 즐기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저녁에 늦게 일어날 거고 그런 자리에 갈 거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올바를 수가 없어요. 올바를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되고 올바르지 못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습성을 안 가지면서 사업 자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에 있건 직원에 있건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여러분들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꿔야 돼요. 적절하게 먹고 치우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결국 필요 없는 생명을 자기 몸에 억지로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운을 다른 데다 버리지 말기 바래요. 이것만 바꿔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위안을 가질 수 있고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는 제 어깨에 매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수천 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음식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음식을 대할 때마다 좀 더 많이 먹으라고 사실 그래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조금 먹냐고.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과식하게 되고 음식을 즐기게 되면 내가 무슨 상황에 노출될지 그걸 알거든요. 저도 어떤 거는 되게 즐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하나씩 하나씩 다 부서진 걸 알아요. 부서지는 순간에 결국 끝까지 갈 거로 봅니다. 그리고 위치가 한번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나보다 지금 더 대부분 젊으니까 지금 이걸 배우세요.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내 성공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게 제 지난 몇십 년간의 결과예요. 음식을 대하는 태도,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전체 우주 안에 우리가 어떤 자리를 자리매김하느냐에 대한 결정권을 줘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라도 자기가 음식을 먹을 때 버리지 말고 정확한 음식을 먹고 혹시 누가 대접을 해서 음식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냥 남기세요. 아까워도 남기세요. 뱃속에다 버리지 말라고. 그 뱃속에다 버리는 음식은 몸도 상하게 해요. 몸 상하게 하면서 뱃속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명도 더 해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지금 되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이게 뭔 성공하고 상관이 있냐고. 근데 삶의 위치로 보면 아주 미묘하게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이게 있어요.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 불과 몇 년 있으면 다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순간적으로 많은 돈을 벌고 했지만 자기가 재산은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돈 어떻게 버냐고. 물론 그거 내가 알면 더 벌고 있겠지. 근데 돈 어떻게 버냐고 묻는데 그 묻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는 이유는 뭐냐? 이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못 배우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요. 제 책에 수박이람이라고 써놨어요. 하도 답답해서. 이번 책에. 그거는 사서 읽어요. 여기 출판사 여기 있으니까. 돈을 대하는 태도, 돈을 모으는 방식을 내 몸에 체득하지 못하면 아무리 벌어도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 기준을 흐트러뜨리는 게 근본적으로 이런 기준을 흐트러뜨리는 게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차이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삶 자체가 굉장히 온화하게 흐릅니다. 어디에도 별로 문제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5분 딱 남았으니까 그래도 여기에 빠진 거나 있으면 한 사람만 질문 받고 끝낼게요.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있으면. 여러분의 질문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내가 증문즉설로 법률스님처럼 강의를 하는데 이 질문 자체가 좋은 게 너무 많아갖고 오늘 혼자 떠들었어요. 그냥. 하나 없어요? 없으면 끝내고. 또 어저께 얘기한 거 무슨 뇌 얘기하는 거 아니었던? 네, 라이너스 코리아 부장 김학일입니다. 아까 전에 그 좋은 그 일리고 비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는 그 스노우 폭스의 선의의 경쟁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 외에 1급 비밀 하나만 더 좀 풀어주십시오. 이건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민망하긴 한데 저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모두에게 이로운이라는 캐치프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내가 버는 돈 중에 단 1원이라도 부정한 돈이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거 알고 있고 그게 만만치 않은 소틀인 줄 알는데 부정한 돈이 안 벌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로운 회사? 이 가치는 우리 직원들과 나와 소비자와 모든 주체가 되는 사람한테 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 중에 아무도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이익이 생길까? 결과적으로는 가장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사업, 내 개인 사업 철학이에요. 이타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이기적인 내 욕심을 채우는데 가장 지름길일 수가 있어요.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크닉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저는 목표가 몇 가지가 적어갖고 다니는데 지금도 그 중에 하나가 내 주변인 100명을 백만장자 만드는 꿈이 있어요. 지금 기록으로 100만, 한 30명쯤 된 것 같아요. 지금 해보니까 30명 남짓 지금 만들었는데 내가 이 목표로 있다는 걸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다녀요. 특히 우리 직원들은 다 알아. 근데 여기는 되게 이타적인 이기심이 있어요. 이 목표 안에는. 나는 그 내 수첩 갖고 다니는 수첩에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거기다 적습니다. 이거 데드노트가 아니고 백만장자 노트예요. 실제로 적어요 거기다가. 그 적으면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처제 여기 있는데 본인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아직 모를 거예요. 있는데 이거를 적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 중에 이 이름이 적혀있는지 자기가 있는지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적히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우리 직원들 저한테 되게 잘해요. 밥 먹을 때만 같이 안 먹지 평소에 되게 잘해요. 그리고 100명을 백만장자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100명한테 100만장자씩 100만 불씩 나눠주면 되게 간단한 일이지만 배우지 못하고 돈을 관리한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100만 불을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거는 옳은 일도 아니고 맞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만 불을 벌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억만장자가 돼야 돼 일단. 100명을 백만장자 만들려면 많은 직원들이 저한테 제가 억만장자가 만들게 먼저 도와줄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기적인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도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하시기 바라요. 내가 나 혼자 돈 번다 그러면 되게 빨리 금방 벌 것 같지만 이렇게 모여진 돈은 돈 자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사라져요. 돈이라는 거는 종류가 같은 돈이 다 아니에요. 같은 100만 원이라도 저 돈이 다 틀려요. 복권에 당첨돼서 받은 10억은 내가 피땀 흘려서 버는 10억하고 전혀 무게감이 틀립니다. 복권에 당첨된 거는 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관리하거나 이거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가진 10억은 그 돈을 관리하면서 능력을 키운 사람이 갖고 있는 10억보다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이기적인 욕심을 이타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여러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옳은 돈을, 합리적인 돈을, 이 돈 자체가 부정하지 않는 돈을 버는데, 그리고 여러 사람이 아무도 피해받지 않고 버는 돈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요. 그런 걸 우리 회사 내에서 소소하게 제가 계속 지시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하고 거래하는 거래처, 물건값 제때 잘 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저희는 미국에서는 물건값이 들어오면 이제 보통 막 한국 같은 경우는 막 60일, 90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다 현금이에요. 다 바로 줍니다. 거래처를 갖다가 동등한 파트너로 인지를 해요. 그 다음에 점주들이 연말에 선물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선물 혹시 보내면 어떡하냐면 우리 직원이 그걸 가지고 20불짜리 들고 30불짜리 들고 비행기 타고 가서 돌려주고 와. 그럼 그 다음부터 그러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점주들은 우리의 부하 직원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매장을 주고 매장이 결정권을 줌에 따라서 자기의 생계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위아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물을 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들 안 주는데. 돌려줘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전체에 다 깔려 있습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거래처 손님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부정한 음식을 거기다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게 누군가가 해가 된다면 그거를 돈 벌리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하는 저희의 일하는 그 젊은 직원들, 셰프들한테도 같은 개념을 유지하는데 아주 노력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결국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는 회사 구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가장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돈을 벌면 그 돈의 자체가 버는 돈 자체가 단단한 속성을 갖기 때문에 아름다운 돈도 되지만 큰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내가 돈만 많이 벌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벌 때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돈을 벌어서 돈 번 것 자체가 자랑이 되길 바라요. 많이 버는 게 자랑이 아니라 선의의 의도를 가져서 그거를 행사해서 버는 돈 자체가 자랑이 되길 바라요. 한국의 대기업들 지금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가 돼서 지금 2세, 3세 돌아와도 여전히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유능하고 훌륭한 사업가도 되고 부끄럽지 않은 사연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여기로 마치겠습니다.